오리지널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변형 문제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시고. 자, 봅시다. 9번 쉬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식을 만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볼게.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이야. 자, 일단 F0이 0. 그 다음에 극한식에서 나올 거. 항상 이제 쉬운 이제 극한식이 나오든 어려운 식이 나오든 여기서 끄집어내고 꼴하고 값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FA는 1, 4, 5. 그 다음에 얘를 미분계수로 해석해서 값에 대해서 분석하면 3. 이렇게 나와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래. 자,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봐. 자, y절편이 4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y절편이 4면은 뭐 이런 정도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하는데, 함수값이 1이 있죠. 1.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가 3이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일 텐데, 대충 여기에 뭐 1이 되는 여기를 A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일단 제일 좋아. 그 다음에 0,0을 지나가고, 여기가 접선이니까 대충 삼수가 이런 느낌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 그럼 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래?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식을 만드는 방법은 접선을 가지고 항상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만들려면 얘는 3에 x 더하기 1, 여기 a 값을 찾아내는 거는 뭐 별거 없어. 여기 기울기가 3이라서 거꾸로 찾아내도 괜찮고 아니면 방정식을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애가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가 확실하게 있고, 그 a는 풀면은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거는 생략. 그래서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에서 접하고 다른 점 몰라. 이렇게 끌고 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조건 F0은 0. 이걸 이용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마찬가지로 또 직선을 이용해서 또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얘를 잡고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직선을 가지고 또 풀 수가 있어. 뭐 다른 더 괜찮은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전에서 과연 쓸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인수를 잡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는 이런 거를 알려주지는 않아. 근데 이제 그 재종만 같은 데를 보면은 이걸로 이제 쭉 해석을 해서 들어가면은 그냥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는 있는데, 수능에서는 이제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 이거를 안정화시켜서 더 잘 해보세요. 일단 9번을 기준으로 해서 10번, 11, 12 이런 애들은 조금씩 바꿔놓은 애들이니까 계산을 잘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넘어와서 13번 한번 볼게. 13번도 내가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겨울부터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이거 한 줄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어. 근데 그 한 줄로 푸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으면은 이제 실전에서 그거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거를 계산으로 밀어붙이는 이제 힘을 길러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자, 기준을 잡을 건데, 자, 이건 평가원에 나왔던 일단 문제니까 이렇게 그림만 먼저 잡고 갑시다. 여기가 A, B, C, D. 자, 좌표를 잡는 방법부터 일단 한번 잡아볼게. 좌표를 잡을 때 이건 진짜 정직하게 푸는 거야. 열심히 계산하는 방법으로. 테크닉 안 쓰고. 근데 수능에서는 할 때는 계산 능력은 필요해. 자, 일단은 뭐 기준은 C하고 A의 Y좌표가 같고 이거의 길이가 1대 K 대 2K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이 여기로 들어간 게 2x. 이건 2x.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게 y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자, 좌표를 잡는 방법은 수능까지도 마찬가지고 평가원 이런 애들은 여기 A부터 좌표 잡으라고 A로
이거를 명칭을 해주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A부터 잡았을 때 손해가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어. 수능 평가는. 그러니까 A부터 잡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안 되면 다른 거 하나, 미지수 하나 정도 잡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2개 잡는 거는 문제 없어요. 3개부터는 좀 고민해야 돼. 자, 근데 얘를 잡을 때 기준이 2개야. X좌표가 같은 애가 있고 Y좌표가 같은 애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잡을래? 이렇게 잡을래? 따라서 얘 좌표 세팅 방법이 2개로 나눠져. 근데 이거는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사실 풀기 전에 몰라요. 그래서 기준을 X좌표 기준으로 갈래? 아니면 Y좌표 기준으로 갈래?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어. 가장 무난한 거는 X좌표가 제일 만만해. 근데 이제 Y좌표도 연습은 꼭 해보세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게 사실 Y좌표라는 게 계산이 더 적어. Y좌표라면은 그래도 연립을 하면 한 3번, 3줄, 4줄 정도면 답이 나와요. 간단하게. 근데 아마 너희들이 고생을 한 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A부터 잡아. A를 A, 여기다 집어넣자. 1 빼기 2의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하고 나면 B의 좌표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X좌표가 같으니 A, 2의 A가 되고, 그럼 C의 좌표도 잡히죠. C의 좌표는 Y 값이 같은 거니까 C의 Y 좌표가 여기 2의 X. 여기는 이제 C는 이제 X좌표를 B로 놓고 B라고 한 애 여기에 2의 B가 되는데 요놈이랑 요놈이랑 일단 같아요. 관계식이 여기서 하나가 나와. 이렇게 같아. 이렇게 같아. 근데 Y좌표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를 같은 미지수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X 플러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게 더 빨라요. 근데 뭐 이제 해봐야 아는 거죠. 자, 그 뒤로 가면은 B, 여기 집어넣으면 1 빼기 2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1대2 이것만 풀면 돼. 1대2를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 일단 A, B의 길이 A, B 길이는 여기죠. B가 높으니까 2의 A에서 빼기 1 빼기 2의 마이너스 A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배를 해주고 이쪽에 이제 2배를 해줘야 C, D가 되고 C가 위쪽에 있습니다. 2의 B 빼기 1 빼기 2의 마이너스 B를 그렇게 해요. 식이 2개고 그 다음에 문자가 2개니까 이건 100% 풀려요. 안 풀릴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식을 풀어내는 능력이 강한 친구들은 이 안에 이걸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 근데 요 식까지는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이 안 풀리면 이거는 이제 수1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1학년 과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좀 잡고 가야 돼. 이쪽이 약하면은 그냥 1학년 거 펴서 그냥 계산 복잡한 그런 문제들 조금 풀어보면 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시면 정리를 할 때 그래 좀 복잡한 애들 보통 이제 치환을 많이 합니다. 얘를 그냥 뭐 xt, t 이렇게 그럼 얘는 1 빼기 t분의 1 여기 이제 2의 b는 1 빼기 t분의 1로 바뀌고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2배가 되는 거니까 2 빼기 2배 2의 아니구나 완전 다르네 2의 b는 또 바꿔줘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망했네 얘는 요거는 t로 바뀌었고 2의 b는 얘가 된 거니까 1 빼기 t분의 1 맞구나 1 빼기 t분의 1이고 얘 역수가 2의 b분의 1이면은 여기에다가 얘만 이제 잘 표현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t에 대한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뭐 다시 말하지만 1학년 과정에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근 하나만 찾아내면 돼. 그래서 뭐 대충 뭐 여기에다가 이제 대충 집어넣을 값이 이상한 값은 아니게 될 테니까 뭐 t의 값을 요거 방정식 풀면 3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약한지를 찾아내야 돼. 니들이 좌표 세팅을 못했다. 그럼 좌표 세팅 연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x를 기준으로 할지 y를 기준으로 할지 여기서 헷갈렸다. 그러면 이제 그거 연습하면 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식에서 이렇게 더 이어가는 게 안 됐다. 그러면 복잡한 지수 로그 이런 거 방정식 푸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 시중에도 많아. 그 뭐 이제 이런 걸로 지독한 문제들은 저기 대성학원에 그 정병호 선생님 그 교재 이런 게 아주 그냥 잔혹한 문제들이 많거든.
뭐 그런 것들 그냥 좀 풀어보면 되고, 기출문제도 충분히 방정식, 부등식 쪽에서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제 방학 때쯤 아니면 이제 나도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젠가 했던 그 테크닉 같은 게 기억이 안 나면 이제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푸는 걸로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해봐. 뭐 어쨌든 복잡한 문제들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방법만 계속 짚어줄 테니까 자, 18번도 한번 봅시다. 이거 작년에 이제 유형으로 나왔었는데,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던 이유는 작년에 수능 특강에 이 문제가 꽤 여러 문제가 섞여 있어서 나왔어요. 올해도 있어요. 올해도 많아. 수능 특강 올해 버전에도 이런 스타일 문제는 계속 있어. 약간 스타일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또 나중에 자료를 좀 나눠줄게. 얘는 기본적으로 정적분과 정적분, 그 다음에 넓이의 요거의 차이를 알아보자라고 하는 교과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면적이고 얘를 정적분으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0에서 2까지 직선에서 3차 함수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B 빼기 A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시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갑시다.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A, B. 여기를 살짝 K로 놓을게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땐 K를 이용하진 않는데 이 개념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면적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여기 이제 직선하고 그 다음에 곡선이 있어. 그러니까 직선에서 곡선을 빼고 0에서 K까지 D, X를 하면은 요만큼이 몇 명이 나와.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K에서 2까지를 가죠. K에서 2까지를 가고 곡선에서 이제 직선을 뺍니다. 곡선에서 직선을 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B에서 A를 빼래. B에서 A를 빼면 B 빼기 A라고 하는 애는 다시 쓰면 K에서 2에 곡선에서 직선을 뺀 거랑 그 다음에 다시 빼기 0에서 K가 되고 직선에서 곡선을 빼요. 이러고 났더니 여기가 곡선에서 직선이고 여기가 이게 이렇게 됐으니 이거를 플러스로 만들면서 곡선에서 직선으로 만들고 이러고 났더니 K가 연결이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0에서 2에 곡선에서 직선을 뺀 얘가 거기 나와 있는 3분의 2다. 요걸 이제 푸는 거야. 근데 요거 마지막 요거 하나만 풀면 되고 이게 이제 유형이 거의 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거 못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3번도 한번 봅시다. 그냥 푸는 요소만 갖고 갈게요. 자, 이게 왜 안 풀렸을까? 자, 자,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 킬로그램한 게 아니었거든. 자, 하여튼 쉽지는 않은 건데 하여튼 뭐 새로운 형태로 나왔어요. 75가 있고 거기에 로그 4가 있고 75 빼기 K 얘네가 양수가 돼야 돼.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 이 12개. 자, 일단 첫 번째 로그의 조건에 따라서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등식 자체가 또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얘네에 대한 것도 또 풀어줘야 돼. 사실은 부등식 1개, 2개, 3개를 풀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부등식을 3개를 집어넣고 얘네들을 풀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속에 있는 게 이제 양수가 되려면은 속에 이 놈도 양수가 돼야 되고 요걸 이제 풀어내면은 이제 간단하게 하면 n이 마이너스 5에서 15가 돼요. 어차피 얘는 자연수니까 이건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음수 쪽은 그래도 일단 살려놓고 이쪽도 양수가 되려면은 이거 이제 n이 k분의 75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자, 이렇게 됐고 두 개가 나왔어.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니 요놈을 여기를 2로 바꾸면서 2분의 1 해주면서 이쪽으로 보내고 제곱을 없애고 해서 나오는
부등식을 또 하나 또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막 손에 못 댈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쪽에서 또 인수분해가 되면 n이 0에서 10 더하기 k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잘 풀면 되지. n이 12개가 나와야 되니까 적당하게 이제 한번 봐봐. 여기 n이 여기 15인데 이거는 이제 개수가 넘어갔고 요 놈은 이제 아직 모르겠어. 요 놈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만만한 k는 12개가 나와야 되니 k는 3을 한번 잡아봅니다. 그러면 n이 여기 13까지 가고 또 공통으로 들어가는 범위를 잡아야 되니 여기서는 당연히 요 놈이 범위를 제한을 시킬 거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은 적당히 크니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안 되는 애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되는 애가 또 있다는 거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 얘는 고정이니까 별 의미는 없고 요 놈으로 이제 적당하게 잡아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대충 한 여기 12를 넘어가되 13을 넘어가지 않는 이런 숫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 되면 뭐 여기다 이제 k에다가 4, 5, 6 뭐 이런 숫자들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6 정도를 집어넣으면 대충 12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 6을 집어넣으면 10점 얼마.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뭐 이런 정도를 해서 얘를 값을 잡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냥 부등식 풀이고 로그 부등식이 이렇게 부등식 3개를 풀어내는 걸로는 처음 등장을 했어. 하여튼 되게 잘 만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너희들 이제 중킬러 모의고사 할 때 집어넣었었는데 27번 있지? 여기 기출문항이 27번. 이거 기억나지 않아요? 언젠가 했던 것 같은 느낌 나지 않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쓴 거야. 근데 이제 그때도 못 풀었고 지금 이것도 못 풀었으면은 그 주변에 이제 문제들 한번 보고 28번 같은 경우가 이제 엄청 많이 바꾸는 거야. 28번이.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29번은 나중에 테마를 한번 잡아서 할 건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빌드업을 좀 해야 돼갖고 오늘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결론은 29번을 이제 못 푼 사람은 그냥 대충 절대값은 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여기에 뭔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0인 거 찾아내면 되고 거기에서 봐봐 나 조건 이걸 못 푼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접근을 해봐. 나 조건에서 보면은 t 빼기 1이 중요하잖아. 절대값으로 들어갔지. 그럼 x좌표는 0이 되게 중요하고 1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밑에는 다시 보면은 t는 1과 마이너스 2가 되게 중요해요.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가 되게 중요한데 얘네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근이 된다는 거. 근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 이제 그게 엄청난 힌트가 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해석을 할 때 x좌표와 y좌표를 이렇게 일단 나눠보면 거기에서 대충 뭔가 윤곽이 잡히게 돼 있거든. 하여튼 뭐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이제 절대값을 이제 공부하는 데서 다시 배울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여기 뭐 이제 29번에 이제 직선에서 근이 2분의 k잖아. 2분의 k가 과연 뭐가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문제 푼 사람은 알 거예요. 아예 그냥 풀지도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2분의 k가 뭐가 됐으면 좋겠니? 나 조건에서 1이 중복으로 들어가잖아. 그쵸? 이게 2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에라고 모르겠다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찍으면 돼. x좌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애 하나 잡고 y좌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애 하나 잡으면은 돼요. 뭐 이런 형태로 그냥 어려운 문제들은 처음부터 공략을 하면 계속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게 그거잖아. 해석을 할 때 결론은 이미 있다. 이미 있는 결론은 근, 또 다른 근. 그래서 f의 근, f'의 근, f'의 근, 반곡점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뭐 이 정도 해보고 이 문제도 변형 강도를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30번, 31번은 진짜 뭐 숫자만 좀 바꿨고 32번까지. 그럼 이제 33번부터는 이제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34번은
문제가 되게 심플해졌지. 요 34번의 요 짧은 요 문제 하나가 우리 조금 전에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 그 문제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평가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34번이고 35번은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한 8점 정도 돼. 4점이 아니라 8점 정도 되는 문제라서 이거는 이제 도전하고 싶은, 나는 100점 받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뭐 위치 속도, 가속도는 이거는 좀 별거 없어서 이게 또 계산해서 말렸으면 또 문제가 또 다른데, 이 위치 속도, 가속도가 사실 오늘 이 교재를 들고 왔는데 이거 그 6편 전에 이거를 공부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못해서 이쪽이 말장난이 좀 심하고 방정식 형태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실수가 많이 유발이 돼. 여기 이쪽에서 풀다 보면은 뭐 때문에 틀리고 또 이것 때문에 틀리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 실수들을 계속 모아보세요. 자, 일단 뭐 이 정도만 살짝 얘기를 하고 39번은 이거 한지 얼마 안 돼갖고 그래도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수특에 또 있어. 올해 또 나왔어요. 39번이. 그래서 3년째 계속 이제 같은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푸는 방식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 이게 숫자가 커질 때는 조건이 더 들어갔을 때 어떻게 얘를 풀어낼지를 조금 더 고민하시면 되고 0과 2파이에 대해서 여기 이런 함수 볼 때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A의 sin x 더하기 B. 여기서 바뀌는 애가 있고 고정이 된 애가 있어요. 고정이 된 애는 당연히 주기가 고정이 돼 있지. 그래서 주기를 고정해서 잘 풀면 돼. 자, 이게 A 폭도 바뀌고 B 평행이동 것도 바뀌고 그럼 주기 하나를 가지고 이 모양을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키웠다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자,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1과 그 다음에 3 y는 3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합시다. 1과 3 그 다음에 x는 8. 자, 요 이제 직선이 중요하고 항상 요 방정식을 풀 때 더 중요한 거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열린 구간 0, 2파이. 그러니까 끝점이 안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해. 요 끝점이 다 빠져야 돼. 요 끝점이 이쪽을 다 빼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 sin A sin 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만나는 점의 집합을 각각 b와 c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합집합이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3개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풀 때 이게 뭐가 더 중요하니라고 이거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A가 더 중요할까 B가 더 중요할까 이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크게 2개야. A를 고정하고 A가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B를 움직이는 거. B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면 B가 1일 때 A가 1, 2, 3, 4 이렇게 다 따지는 겁니다. B가 2일 때 또 따져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나와주게 돼 있어. B가 1이면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 여기서 A가 1이 되면 이렇게 한 칸 돼서 만나는 점 1개. 그 다음에 A가 2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1개, 2개. 그 다음에 3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그래서 3이 됩니다. 4도 되고 5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B가 2일 때 마찬가지로 B가 2가 되면은 이렇게 2에다 걸쳐서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 노란색으로. 이게 약간 좀 꼼꼼함이 필요해. 이렇게 되면 A가 1일 때 되죠. 2가 되면은 안 됩니다.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 뒤로는 안 돼. 그래서 또 B가 3일 때도 해보고 B가 3일 때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뭐 풀었던 게 뭐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달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이게 이제 좀 변형된 문제들을 또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교재로 내준 거 거기에 또 조금 더 많이 변형된 것들을 집어넣어놨어요.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에서 이제 끝판왕이 있는데 43번의 3원학교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높았어. 이 스타일로 나온 문제 중에서는.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이걸 A를 기준으로 갈 거냐, B를 기준으로 갈 거냐, 그것만 잘 세워서 가시면 됩니다. 자, 45번은 하자. 사실 앞에 15번은 뺐으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뺐으니까 이거를 해봅시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참수예요. 자, 4참수의 모양은 수능용에서는 요거 아니면은 요게 이제 100%거든? 근데 평가원은 이제 종종 다른 애들이 나오기도 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를 먼저 시도를 하세요. 얘를 먼저 시도를 해, 개형해서. 이런 거 나와서 아닌 것 같으면 조금씩 보정을 하면 돼. 조금씩 이렇게 바꾸면 돼. 처음에 기준점을 둘 중에 하나로 잡고 가. 자, 일단 F'A가 그러니까 감소하는 데지. 감소 구간에 A의 최대값이 2다. 만약에 얘를 잡았어. 감소가 된다면 여기가 2가 되면 돼. 이게 F라고 한다면 감소가 되는 애에 여기에 A의 최대값이 2가 되고 fx는 K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일단 안 되네 얘는. 3개가 안 만들어져. 그럼 얘는 탈락. 자, 그럼 다시 얘로 갑시다. 얘로 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문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 자, 3개짜리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에서 A의 값이 여기가 2가 최대. 그 다음에 얘의 원소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인데 이게 이제 극소 요 값이 같아지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제 4개 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 요 값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값이 3분의 8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얘는 이제 2개에서 딱 만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마치 요런 느낌이야. x의 값의 최대값은 이렇게 묻는 거라서 이게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럼 뭐지? 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비틀어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2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3개짜리가 되는 이 상황에 요쯤 이제 3분의 8 정도 되겠네.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F0이 0이고 F'1이 0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0보다 작은 애가 없죠. 요쯤이 이제 기울기가 1에서 여기가 1이 되거나 여기가 1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모양들을 조금씩 잡아주시면 돼.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보면 여기가 2고 여기를 1도 해보고 여기도 1을 해봐. 그 다음에 F0이 0이 되니까 대충 이렇게 되면 여기를 3분의 8 정도로 하면 일단 0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갑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식을 만드는 게 이제 문제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만드는 게 문제야. 이걸 식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fx랑 일단 이게 3분의 8로 직선을 잡고 가는 게 제일 좋겠네. 여기 2에서 접한다. x 빼기 2의 제곱. 나머지 이제 이쪽에 2차식을 잡아줘야 되는데 최고차는 1로 돼 있고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지수가 2개.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걸로 F0이 0과 그 다음에 F'1이 0인 걸 이용하면 충분히 풀립니다. 그쵸? 딱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잡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식을 만드는 방법이 또 뭐 다른 게 있긴 한데 이건 취향 나름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놔도 되고 여기를 근을 A 이렇게 B로 놓고 x 빼기 2의 제곱에 x 빼기 A, x 빼기 B로 이렇게 해도 아마 이렇게 하면은 헤맸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A, B를 못 구해요. A, B를 각각 못 구하고 이게 A 더하기 B, A 곱하기 B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좀 헤맸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대수 능력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연습을 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일단 저렇게 세팅을 해보면은 알게 됩니다. 자, 이 정도고 수열 추론형도 진짜 되게 괴랄한 문제가 일단 갑자기 튀어나오고 무슨 뉴트리언의 자연수고
AN이 양수인 경우 뭐 이런 이상한 조건들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있잖아. 유통에서 실험적으로 너희들한테 그냥 한번 내본 거야. 이거 너희들 풀 수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러고는 안 나와.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너희들을 약간 뭐 그냥 이렇게 약간 찍먹을 하든지 너희들이 실력이 얼만큼 되나 이렇게 한번 대충 이렇게 한번 찔러보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내공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해. 요즘은 이제 거의 정형화돼 있어 문제가 수능까지 해서. 그래서 약간 정제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방향만 좀 잡아주세요. 자, 이런 형태 모양은 제일 중요한 게 가장 강한 조건이라고 해서 이 강한 조건을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할래 이거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시작이 A2가 마이너스 A1 여기서부터 조건이 하나 딱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15가 1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밀고 가야 돼.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식에서는 뭐 별거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 이상하게 위협을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야. 그치?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고 이게 그 외의 경우가 등차 수열이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요상한 수열로 잠깐 들어가면 돼. A의 루트 n. 그러니까 루트의 n이 자연수이면서 동시에 AN이 양수일 때만 여기 위쪽으로 갑니다. 그럼 언제만 조시하면 돼요. 언제만 여기 루트 n이 이제 의미가 있는 이 상황이 얘가 이제 일단 자연수가 되는 거는 n은 4일 때랑 9일 때, 16일 때. 근데 15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는 필요 없고 이 두 개만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A1의 모든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이제 사고를 종합적으로 이거를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하지 마시고 요 A1로 힘을 모아야 돼요.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A1이기 때문에 A1로 힘을 모은다. 이게 뭐냐면 자, A1은 A1이고 A2는 마이너스 A1이고 이거 밀고 가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A3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니까 등차 수열이 돼. 그럼 A2 더하기 1인데 A2가 요놈이니까 1 빼기 A1로 그냥 얘네들의 모든 식을 이제 A1로 다 도배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근데 목적이 그거야. 거꾸로 오는 방법도 있고 정방향으로 밀고 가는 것도 있고 역방향도 있고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풀다가 이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일단 밀고 가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A4 이렇게 되면은 A4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 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2 빼기 A1이 됩니다. 등차수열에서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A5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A5부터 요놈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요놈이 양수냐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A1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로 가면은 뭐야 이게 A4 빼기 2배 A2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로 가면은 그냥 3 빼기 A1 등차수열에서 하나 올라가죠. 그래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으로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밀고 가면 돼요. 얘로 밀고 가면 당분간은 등차수열이 되지. A6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더해주면 되는 거고 얘도 정리를 하면 여기 A2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1이고 A4라고 하는 애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3A 잠깐만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A1 2 더하기 A1이 되고 A5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이제 3 더하기 A1이 되겠죠. A7은 4 더하기 A1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 A9까지 가면은 6 더하기 A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또 나눠줘야 돼. 여기서 A10이라고 하는 애가
두 개로 나눠줘요. 마찬가지로 요놈이 이제 양수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6 더하기 A1이 양수니 6 더하기 A1이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위쪽으로 가는 거고, 그럼 경계로 치면은 A1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으로 갔으니까 2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되면서 여기는 이제 A1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범위를 가지면서 또 밀고 갑니다. 여기에서 얘로 이제 또 밀고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위쪽까지 쭉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또 이렇게 밀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여기 21, 22가 있으면 원래 22의 풀이 공간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옆판까지 와서 이만큼 정도를 하고 다 써야 돼. 이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특수한 방법과 그 재미있는 방법, 이걸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들이 있어.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랑 똑같은 문제는 나올 리가 없고, 이거에 또 진화된 버전으로 나오는 방법이야 뭐 얼마든지 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얘네들을 어떤 걸로 정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얘네들을 밀고 갈지 아니면 땡겨올지, 중간에 이걸 이제 나눠서 이렇게 양쪽으로 퍼뜨려 나갈지,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딱 그냥 뭐 다른 좋은 방법 이런 걸 얻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밀고 가는 걸 연습을 해보시고, 이건 뭐 차분하게 해야 돼. 그런 문제 중에서 진짜 지독했던 문제가 그 51번에 2024학년도 2년 전 평가원 문제야. 6평. 이때도 실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냈어. 와, 이건 케이스 분류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인가 해야 돼. 좀 지독한 문제야. 그러니까 역대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근데 수능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걸 못 푼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보다는 쉽게 나와. 요거보다는 쉽게 나오니까 그냥 노멀한 정도 수준에서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뭐 일단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